안녕하세요. 전자기술 분쇄계산을 설명하는 김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 미국 내전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미국 내전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남북전쟁을 말하는데요. 최근에 미국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남북전쟁이라는 용어 대신 미국 내전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철도는 메릴랜드 그리고 뉴욕을 연결하는 철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최초의 철도 이후에는 주로 동북부 지역을 연결한 철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철도는 주로 동쪽 지역과 그리고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부 지역에서는 철도가 굉장히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미국 내전이 발발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산업화, 그리고 실제로는 철도가 어느 지역에 놓여지는가, 그리고 어느 지역이 실제로 공업화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상당히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미국 내전이 발발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흑인 노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흑인 노예 문제만이 미국 내전이 발발했던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남부와 북부가 서로 다른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정치 경제적인 구조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철도는 과거에 다른 어떤 교통 또는 운송수단보다도 더 많은 대량의 물자 그리고 병력을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당시에 북군은 철도를 이용해서 대량의 물자와 대량의 병력을 수송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고, 실제로는 미국 내전에서 북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략적으로 철도를 잘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점점 더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미국 내전을 기점으로 이전 시기 미국은 농업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내전 이후에 미국은 점점 더 산업화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중서부 지역으로 점점 더 팽창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팽창하고 더욱더 넓어진 영토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 철도의 이름은 대륙횡단철도입니다. 실제로는 북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연결하는 횡단철도는 아니고요. 북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횡단철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캘리포니아 주에서부터 실제로는 네브래스카 주까지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쪽은 서쪽 끝에서 그리고 한쪽은 중서부 끝에서 서로 연결해서 두 개의 철도에서 각각 서로 다른 노선을 연결하기 시작하고 중간에 유타주에서 만나서 두 개의 노선을 연결한 게 바로 대륙횡단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사진에서 보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하고 친숙한, 상당히 익숙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대륙횡단철도를 건설할 때 그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인데요. 바로 중국인 노동자들입니다. 1800년대를 기점으로 실제로 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은 아니고요. 실제로 단기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면서 목돈을 벌어오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인 노동자들이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모여 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점점 더 동쪽으로 연결되는 대륙횡단철도를 건설하는 그 사업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투입됐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철도 건설 사업이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이 대륙횡단철도 사업에 실제로 일하면서 많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실제로 대륙횡단철도라는 것이 완전히 그리고 온전하게 건설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들 노동자뿐만 아니라 대륙횡단철도를 부설하는 데 상당히 많은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일랜드 이민이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아일랜드 이민이 건너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아일랜드에서 대기근이 일어나고 나서 아일랜드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북부, 특히 뉴욕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대기근이 일어난 다음에 아일랜드에서 100만 명 정도가 기근으로 사망하고 100만 명 정도는 그렇게 기근으로 사망하지 않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이민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은 나머지 예를 들어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또는 영국이라든가
서유럽에서 이주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백인이었지만 이들은 그들과 다르게 실제로 영어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 카톨릭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어떤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아일랜드인들은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백인 내에서 차별받는 상당히 이민계에서도 굉장히 바닥에 처해 있는 그런 어떤 이민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허드렛 일, 실제로 육체 노동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일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륙 횡단철도 건설 사업처럼 주로 몸으로 한 그런 일들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로 대륙 횡단철도라고 하는 것은 중국인 노동자나 혹은 아일랜드 이민처럼 그 당시 몸으로 또는 육체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민들의 어떤 노력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실제로는 완공되기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륙횡단철도가 완공된 이후에 특히나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철도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19세기 중반과 후반은 이제 철도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철도들이 부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설된 철도를 중심으로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산업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내전 이후에 철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